올 상반기 그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면 팅크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비포 마켓에도 진출하셨고요. 모바일 서비스 쪽에 뭐 인터넷 일기 같은 그런 서비스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3D 전자지도를 아주 뭐랄까 그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나름의 선점의 기회를 확보도 하셨습니다. 올 상반기 내비게이션 시장을 어떻게 관측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작년도가 이제 내비게이션 전체 산업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성장 기조가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도 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고가 시장, 저가 시장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고객들 사이에서도 어떤 브랜드 중심의 제품, 그리고 저가 위주의 어떤 방위담화 형태의 그런 상품의 시장도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보고요. 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 조금 약간은 난립했던 시장이 조금씩 이제 정리되는, 정리된다는 의미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품질과 이제 서비스가 구축이 돼 있는 회사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이제 이동이 돼 갔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에 이제 몇몇 업체는 이제 부도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회사도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소문이 많이 돌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산업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산업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을 봤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어떤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교체 시장이 작년 대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 하반기에 이제 G센서라는 이제 어떤 세계 최초의 어떤 AM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지금까지도 G센서가 들어가 있는 G1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이제까지 내비게이션 통틀어서 최고의 어떤 히트 모델화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K2라는 3D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이제 4월에 출시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판매 대수는 다른 어떤 2D 제품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월 1만 대 이상의 제품, 그러니까 판매고를 올렸다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시장 진입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 상반기 시장에서 신규 수요 플러스 교체 수요가 좀 활성화되는 어떤 시장,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조가 지금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 영상 전자지도에서 또 이제 팅크웨어가 만들었던 그런 화제는 유료화 정책이었고, 유료화 정책이 어느 정도 크게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쯤 되면은 유료화 정책이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지금이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팅크웨어 회사 관점에서 보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체 산업 관점에서 보는 측면하고 약간 차이가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팅크웨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료화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까 3D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3D라는 제품이 고객의 어떤
어떤 새로운 니즈를 지금 창출시키는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이 그 어떤 유료 금액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일정 부분 그 불만은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유료 금액이 그 유료에 대한 부분이 전체 어떤 상품의 가치를 그 훼손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처음 이쪽 네.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저희가 처음 유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의 반응은 저희가 이제 다소 이제 혁신적인 어떤 정책을 펼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반발, 어떤 심리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정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3D 제품이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가치 이상으로 내년, 내후년에 더 진화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유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유료의 거부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시장 전체를 틀어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예, 내비게이션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 편집을 잘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그 띵크웨어이기 때문에 유료를 했다고 이쪽 산업에서 많이 보시고요. 그렇죠. 예, 띵크웨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유료화를 했다면 100% 실패를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1위 업체가 가져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체 내비게이션 산업 관점에서 보면 그 약간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 저가 시장이 좀 난립을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료 금액의 추가 지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분도 뭐 저희도 뭐 예측을 했던 바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단순하게 3D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D 그 어떤 상품 하나로서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베니핏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실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면 그 충분히 그 앞으로 네. 유료화 제품이 그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합니다. 그 다른 업체가 다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전제로 하고 유료화를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고민을 했던 거고요. 저희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후발 업체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 하에서 유료화를 채택을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회사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고려한 네. 그 어떤 전략이나 정책은 세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질문 드리자면 3차원 입체 영상 정자 시도의 업데이트 유료화는 팅크웨어에게 독이었습니까? 약이었습니까?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향후에 그 약이 그 굉장히 좋은 어떤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로 그 안착을 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기술적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네. 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걸 네, 내놨었는데요. 이동형 모바일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게 내비게이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이키의 경쟁사는 닌텐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닌텐도, 나이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운동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동종 계열의 경쟁보다 이게 생각지도 못한 족수가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팅크웨어가 앞으로 이제 잘 나가기 위해서 이 생각하는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세계 시장을 보는 거하고 이제 국내 시장을 보는 거가 좀 차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IT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정보 취득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동하면서의 어떤 정보 취득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웹을 통한 어떤 정보 취득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모바일 쪽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구글 폰이나 뭐 이런 부분 진입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모바일 기기를 통한 그 어떤 그 콘텐츠, 그러니까 정보 그다음 어떤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객의 니즈를 그 창출시키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비게이션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 7인치 중심의 차량 중심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반면 그 휴대가 가능한 그 포터블형의 내비게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포터블형 같은 경우에도 이동하면서 어떤 저희가 컨텐츠를 그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고 향후에 그 통신이 연결되면 네. 그 어떤 실시간 콘텐츠를 저희가 그 어떤 제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량 중심의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 차량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정보를 보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사실 니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 모르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그 어떤 길을 찾는 그 위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산업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부가 컨텐츠 형태로 해서 내비게이션 외에 어떤 멀티미디어 컨텐츠 또는 어떤 그 정보성 컨텐츠 그리고 통신이 연결이 되게 되면 어떤 실시간 형태의 서비스 지금 이제 티팩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이제 교통정보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그 굉장히 그러니까 커질 것이다. 그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상품 자체가 내비게이션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IT 쪽의 어떤 그 인프라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내비게이션 산업도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내비게이션 쪽이 그런 어떤 타 산업을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팅커웨어가 이제 해외 수출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앞으로 이쪽 분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열이 1395원까지 올라가고 실제로 이 세계 그 해외 시장이 앞으로 2, 3년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악조건도 있기도 한데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해외 내비게이션 쪽 업계에서 해외 시장의 어떤 진입으로 보면 띵크웨어가 아마 그 제일 처음 진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M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과거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었죠. 근데 해외 시장이 가장 큰 전략의 축이 뭐냐면 그 점진적인 어떤 그 해외 시장 공략입니다. 즉 그 내비게이션의 특성상
그 현지 그 맵이라는 그 베이스 맵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원격에서 어떤 현지화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시장을 지금 진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어떤 완성도를 그 철저히 가져가면서 지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